안녕하세요. 마드셋의 자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우울증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폐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가 최근에 읽은 아티클들에 보면 약 50% 정도의 엄마들, 그러니까 메인리 케어하시죠. 엄마들이 메인리 케어하시죠. 아이들을 이제 너무 바쁘고. 그래서 그게 주 케어기버인 사람이 50% 정도의 우울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은 우울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울증 자가진단. 자폐아이를 키우면서 아플 여력도 없습니다. 아플 시간도 없고요. 아파서도 안 되고. 그런데 사실 저도 메인 주 케어기버로서 병원도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프면 가야죠. 근데 우울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쉽게 무시하거나 괜찮아, 나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 자폐 아이들을 기르면서 하루에도 롤러코스터 같은 감정의 변화가 수십 번씩 오죠. 잠깐 깜짝 놀라고 신났다가 또 갑자기 안 됐다가 또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자폐아이를 기르시는 분들의 우울증 자가 진단에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나눌 얘기는 speciallearning.com이라는 곳에 나와 있는 글이고요. 거기서 자가 진단하는 법을 스페셜리 자폐아이를 기르는 혹은 스페셜 니즈 아이들을 키우는 분들에게 대해서 타겟팅을 해서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혹시 오늘 이걸 들으시는 분들은 이걸 듣고 내가 우울증이 있나? 그러면 속히 의사들을 만나셔서 약을 먹고 아이들 케어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을 챙기시는 게 전 좋다고 봅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보면 얼마 전에 뉴스에서도 아이가 자폐 진단을 맞자 아이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어머니의 그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물론 어렵고 힘든 일이죠. 그럼에도 그 끝에 빛이라는 한 줄기의 소망이 보이긴 하는데 거기까지 가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와중에 겪는 그 심리적, 정신적 갈등이나 그 어려움은 비장애인을 키우는 부모님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스로 자가 진단, 정신건강을 잘 챙겨야 우리 아이들을 돌보고 또 가정에서의 행복과 화목을 이루는데 그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심틈에 대해서 그 증상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증상과 상황에 이렇게 속해 있다면 한번 정신과 의사든 상담가든 찾아가셔서 나눠보시고 약을 처방을 받든 저는 제가 상담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기 때문에 약을 먹거나 상담을 받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프로바이더였고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많은 한국 분들은 좀 자제하시는 것 같아요. 빨리 가서 치료를 받으시면 많은 경우에 좋아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해보라고 권고합니다. 물론 꼭 자폐가 아니어도 장애를 갖고 계신 아이나 혹은 가족들이 있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얘기합니다. 일단 불면증이죠. 첫 번째 증상 불면증입니다. 혹은 잠을 너무 많이 잔다는 거죠. 잠을 너무 많이 잔다는 것도 그게 에브리데이 이루어진다면 우울증의 증상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일단 잠을 못 자죠. 우울증이 심해져서 생각이 많아지고 기분이 다운돼 있다면 잠 못 자는 건 당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가 밤에 너무 많이 깨요. 그래서 lack of sleep이죠. 잠을 너무 못 자서 그 잠이 부족해서 오는 그러니까 불면증과 잠을 많이 자는 것도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을 너무 많이 못 자서
그 어떤 그 몸에서 일어나는 호르몬의 변화들이 그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오는 경우에도 우울증이 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항상 타이어드해요. 피곤하고 무언가를 하고 싶은 의지나 이런 에너지가 없다. 로우 에너지다. 그러면 우울증 증상일 수 있습니다. 그 이유 없이 피곤하죠. 물론 이유가 없진 않아요. 저희 자폐를 기울이는 분들이, 키 키우시는 분들이 이유가 없지 않습니다. 너무 바쁘죠. 스케줄에, 학교 픽업에. 그러니까 저도 아이가 중학생이다 보니까 아이의 스케줄, 스피치 테라피, OT 테라피, 그 다음에 ABA,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행사들, 뭐 아이가 하고 싶은 거 여러 쫓아다니다 보면 너무너무 타이어드. 집에 오면, 그러니까 저는 그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신체적 약함도 있습니다. 다 여기서 방송으로 다 공개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그것 때문에 조금이라도 시간이 나면 전 침대에 누워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에너지를 쌓아놓지 않으면 그 다음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그 다음에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도 사람이잖아요.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유튜버 영상들을 보고 때로는 인커리지만 격려도 받고 용기를 얻기도 하지만 또 그런 유튜버의 다른 아이들의 영상을 봄으로써 또 좌절되어지고 또 비교하지 말래지만 비교 안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비교 안 할 수가 없는 것도 사실이죠. 자연스럽게 비교돼요. 우리 아이는 이 나이인데 저걸 못할까 뭐 이런 등등등. 그럼으로써 스스로의 자존감이 낮아지죠. 분명히 아이가 장애가 있고 아픈 건데 부모가 그것을 테이킹 오버 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그 행동에 대해서 그 컨트롤이 안 될 때, 그럴 때 우울감을 찾아오고, 왜 나는 이게 핸들이 안 될까? 나는 왜 이걸 못할까? 이번 같은 자폐 부모들끼리도 보면, 저 부모는 참 잘하는데 왜 난 이걸 못할까? 어차피 비교 의식에서 오는 거긴 한데요. 비교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데서 오는 우울감. 그리고 아이의 장애에 의해서 부끄러워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한 부모는 아이를 데리고 어떤 공적인 자리라든가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 거의 안 나와요. 참 아이러니한데, 어쩌다 우연히 마주쳐도 얘기도 잘 안 합니다. 이것도 본인들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도 우울증의 증상이라는 게 이렇게 이제 그 생활 환경 속에서 자기 스스로를 분리하는 것, 다른 사람과에서 분리하는 것도 우울증 증상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것을 결정해야 되는데 결정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전에는 아이를 갖기 전에는 굉장히 활동적이고 잘했던 일들. 그래서 이거 해야지 그러면 이렇게 했던 일들이 아이를 낳고 왜 결정하는 걸 주저하고 망설여지고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런 것도 어쩜 우울증의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뭔가 생각을 깊이 못하고 자꾸 방해를 받아요. 그리고 자꾸 무언가를 까먹어요. 그리고 어떠한 것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이것도 우울증 증세라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아티클들은 보통 다 의사들이 쓰신 거예요. 그래서 들여다보라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너무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해요. 애가 나이가 어릴 때는 계속 얻어야 되죠. 이게 좋대더라, 저게 좋대더라, 뭐 이걸 해봤으면 좋겠다, 이걸 해야 된다, 그랬다더라, 뭐 이렇게 뭐저 랭귀지가라고 하면 뭐 이렇게 어디 선생이 좋대더라, 뭐 이렇게 해서 정보가 너무 많아지고 그걸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많고 형편 생각하고 이걸 하고 싶은데 돈이 없고 돈은 있는데 시간이 없고 내 주변에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너무 어려워하는 과정들에 그런 우울증이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뭔가 잃어버린 것 같아요. 나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래서 자신감도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존감도 낮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어떠한 것에도 흥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아이 치료에 관한 거면 괜찮은데, 그 외의 것. 영화를 본다든가, 친구를 만나다든가, 무언가 새로운 요리를 시작해 본다든가, 학은 집에서 앉아서 가만히 무엇을 해본다든가, 그 예전에 좋아했던 것들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는 것들, 이런 것들도 우울증의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한테 너무나 많은 것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잃어버린, 그래서 자신이 무언지도 모른, 그냥 나의 시간과 나의 모든 것은 아이를 위해 맞춰져 있는, 물론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도 삶인데, 일단 나도 건강해져야 그것을 해낼 수 있다라는 사실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입맛이 없어져요. 뭘 해도 맛이 없고 어디 가도 짜증만 나고 어디 가도 뭐 이렇게 즐겁지가 않고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부모님들이 건강해야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단절되고 아는 사람들도 많고 제가 그 자폐 부모님들 커뮤니티에 가서 얘기하다 보면 친구들을 안 만나신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럴 시간도 없거니와 또 그들을 만나서 나눌 얘기가 없어요. 그쵸? 어차피 얘기가 달라요. 저도 중학생인데 고등학교를 어디 갈지, 대학을 위해서 어떤 과외 과목들을 공부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동년배 아이들의 부모들 그걸 얘기를 했는데 저는 우리 아이는 이제 말도 못하면 어떻게 하면 말을 시키지, 어떻게 하면 젓가락을 잘 잡게 시키지, 어떻게 하면 웃게 하지, 어떻게 하면 다른 거에 흥미를 느끼게 하지. 전혀 주제가 달라지니까 그 친구와 같이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화날 때가 많습니다. 일단 뉴스에서 혹은 드라마에서 장애인들이 핍박받고 살해당하고 어떤 이런 어려움이 오면 굉장히 앵거가 와요. 어쩜 저래, 물론 이제 비장애인 부모들도 같은 감정을 갖지만 우리는 더합니다. 완전 때려 죽이려면 그런 드라마나 뉴스에 나오는 그렇게 앵거가 많아지고요. 그리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거절감이 생기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대한 거절함이 많아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당연히 오죠.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인 옵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도움을 받질 못해요. 왜냐하면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오는 거죠. 나는 항상 혼자인 것 같아요. 혼자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이번 남편이나 와이프도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 혼자 이걸 다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른 부분은 너무 잘하는 것 같아서 좋아 보이는데 나는 저런 걸 어디 가서 어찌려고 자기의 무능력함, 부족함에서 오는 우울증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부모님들 중에도 이 여러 가지 증상들을 보고 난 우울증인가 봐라고 생각하시면 빨리 의사들을 보시고요. 요즘 한국에 굉장히 핫한 것 같아요. TMS 테라피, 멀티 테라피라는 게 있대요. 물론 저도 많이 알아보고 저희 아이에게는 합당치 않고 그리고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이라 저는 그 치료를 하고 있지 않지만 그 치료는 우울증 치료에 더 합당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 중에 우울증이 있다면 그 멀트나 TMS 테라피 그 치료를 아이에게 하기 전에 부모님들이 먼저 받아보시고 좋다. 아, 내가 받아보니까 우울증 치료도 되는 것 같고 그렇다면 why don't you give it a shot? 그쵸? 안 해볼 이유가 없는 거죠. 어티스틱 아이라도 한번 해보면 뭐 많은 경우 수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 그래요. 근데 아직 그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서 그걸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어쨌든 우울증 치료를 열심히 받으시고 의사들을 보시길 강력히 권고합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